네, 특히 북한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 앞바다에 떨어지자 일본 정부가 긴장감 속에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미사일이 정상 궤도로 발사가 됐다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방위성 분석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하마다 일본 방위성 장관은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1000km, 최고 고도는 약 6000km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각도를 높여 쏜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이 미국 전역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하마다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今回の飛翔軌道に基づいて計算すると、弾頭重量等によっては1万5000キロを超える射程となり得るとみられ、その場合、米国本土が射程に含まれることになります。 네, 또 이번 탄도미사일은 비행 시간도 역대 두 번째로 길었다고 일본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의 탄도미사일이 약 71분을 날아간 데 이어서 두 번째로 긴 69분을 비행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일본의 방위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번 미사일이 화성 17형과 같다고 보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미사일은 홋카이도 오시마 서쪽 약 200km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일본 선박과 항공 등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을 방문 중인 기시다 총리도 이번 발사에 대해서 북한을 강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北朝鮮はこれまでにない頻度で挑発行動を繰り返しています。断じて容認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改めて強く申し上げます。 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관방장관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리를 포함해 미국, 한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열린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중국이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주민 대피 경보 등이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 약 한 달 만에 다시 일본 코앞에 미사일이 떨어지자 일본이 느끼는 긴장감은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와 감시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